중요한 포커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수학적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경 원장님, 수학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영어하고 수학이 좀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는 한두 개를 몰라도 그냥 전반적인 걸 이해하고 한두 개 모르는 거를 좀 참고, 그래서 어떤 뜻인지 좀 상상 좀 해보고, 빈칸 채우기인데 완벽치 않아도 그냥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망해요. 공부 방법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과목마다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수학을 할 땐 세밀하게, 정밀하게 좀 해야 되나요? 이제 개념 하나를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이해가 한 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수가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복습해서 이해가 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예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요. 학교나 학원 수업 들으면은 개별 진도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진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포자가 생겨요. 수포자라는 건 이제 수학 포기자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 진도를 딱 정해놓고 여러 명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진도대로 맞춰 나간다. 그러면은 한두 명씩은 계속 이렇게 떨고 먹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 지나면은 소수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거기 중에서도 이해 인력이 제일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수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우는 게 그게 거의 전부 다 이해가 되는 학생들만 남게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업 구조 자체가 수학 포기자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아이가. 네. 그럼 만약에 걔가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선생님이 보셔가지고 진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더 해줘요. 그러면 그 학생 한 명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론상으로는 네. 수업을 하다 보면 수학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일수록 한두 명씩 나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만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수업 형태의 수학 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절대 비율이 거기에 해당하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가 한번 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손 들고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축에 끼지 않는다고 하면 손 들고 질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제가 못했거든요. 네. 질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수업에서 뭐 전제 지식으로 삼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대체로 맞아요. 아 이건 민폐다, 다른 애들 방해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질문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해진 진도가 있으면 진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알겠으나 실제로 네. 진도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아이를 다 해가지고 중학교 지금 2학년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는 것은 개념 정도는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제로 된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나머지 학습을 시키거나 다 이래야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 반마다 다르긴 한데 30명이라 치면은 한 명씩 다 불러서 다 알려주기도 좀 그렇고 개별 진도를 하자니 그것도 힘들겠네요. 30명이니까. 학원에서 요새 대치동은 전체 진도 안 나가잖아요. 개별 진도로 하잖아요. 네. 정원 한 8명 정도 놓고 교재가 다 다르죠, 학생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같은 반에 뭐 3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기초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이해를 빨리 못할 거예요. 기본적인 역량이. 그러니까는 네.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금방 이해하고 금방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수업은 누구 위주로 가야 되냐? 못하는 친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실제로는 잘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애들 위주로 네네.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슬픈 방법이 되죠. 제가 좀 슬펐던 것 같은데요. 수학 시간만 되면 좀 슬펐어요. 이렇게 슬픈 거야. 답답해 죽겠네. 그게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네네.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누나가 수학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잠깐 배우던가 친구한테 수학을 잠깐 배우면은 되게 빨리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두어 시간씩 배웠거든요. 네. 그거를 뭐 한 달 했어요. 그러니까 4번 한 거예요. 네. 4번 했는데 뭐 중학교 3학년 거? 거의 1년치 했어요. 좀 필요한 것만 짝짝짝짝 이렇게 네. 가져가고 네. 서로 배우는 게 왜 좋냐면은 서로 이해가 잘 돼요. 네. 선생님의 입장하고 학생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톡톡톡 주고 빨리 진행이 돼요. 제가 저 수학 수업을 아예 안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들으려고 했는데 항상 이제 패턴이 뭐였냐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 때 초반부에 한 20분 정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요. 아 도저히 모르겠다. 뭐야 이거는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니까 퍼즐을 깨맞춰가면서 이제 하면은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이해가 되는데 큰 그림 자체는 이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네. 뭐 한 학기 통째로 날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4번 수업한 거죠. 네. 4일 정도 하니까 한 달이죠. 거의 뭐 중학교 3학년 거 1년치를 했었거든요. 친구한테 배웠을 때 누나랑 배웠을 때도 비슷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누나나 제 친구보다 잘하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거든요. 네. 설명은 더 세련되게 하고 네. 하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학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실 수가 있었죠? 일단은 동기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공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는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글을 어렸을 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던 게 수학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열심히 들었죠. 그나마 좀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숫자는 1, 2, 3, 4, 5, 6, 7 이런 거는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처음에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깨우쳤어요. 이 방법을.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해를 내 자신이 만들고 다음 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숙제할 때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라든가 구조를 먼저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인 수업을 듣게 되면 습관이 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제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칠판 수업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학생 한 명이 수학을 잘하지만 어떤 개념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투자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여유라든가 이렇게 할 에너지가 없으면 그 뒤에 부분은 한 개념이랑 연결된 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안 돼요. 냉장고에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거는 이제 썩어도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 건데 어떤 네. 음식은 썩으면 빵이 그렇습니다. 곰팡이 피면 그 안에가 다 오염된 거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네. 수학은 빵이에요. 고기가 오염됐으면은 그거 오염을 없애고 새로 개념과 관련된 건 다 다시 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학교 교육도 진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도 진도 쫙쫙 빼는 데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고등 과정까지 다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방학 동안에 고등 과정 다 맛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물론 아이가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보통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음. 특히 방학 동안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요. 선생님과 대화가 잘 통해요. 선생님이 친구분, 누님분한테 배웠었을 때 그 네. 빨리 이루어졌던 의사소통이 선생님들과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요. 공부에 대해서. 왜냐? 이 친구들이 많이 해봐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지가 없거나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할 거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 그냥 말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그러면은 걔네들이 진도 쫙 빼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가면은 그냥 다 멍드는 거예요. 수학은 정말로 이렇게 멍들으면서 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 위주의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위험해요. 정말로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진도 그렇게 빨리 뺄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과 과정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도 않아요, 실은. 이해하고 가도 되는데 그것도 조바심이 나서 이제 빨리 진도를 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더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문제 푸는 능력도 있고 물론 훈련을 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천천히 가야 하는 아이를 목표가 있다고 고3 또는 중3까지 어떤 부분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걔를 아무리 열심히 끌어당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느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좀 더 나이가 덜 찼을 때 봤을 때는 아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했는데 네. 1, 2년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써놨어. 네.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살짝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면은 안 간 거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무조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그 단계마다 확인을 하시면서 개념적인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이한테 개념 물어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보세요. 문제 푼 거 채점할 때 몇 % 정도 맞는지,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이런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학원이 좋겠죠. 일정 부분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성적표라든가 어떤 피드백이 최소한 몇 점 점수가 나온다는 거, 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학원에서 공부하면 좋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개념을 실제로 어머니가 아셔서 아이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점수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이 점수가 좀 낮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아이가 개념 이해가 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점수가 계속 낮게 되고 개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천천히 가야 돼요. 그게 더 낫습니다.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진도만 빼는 거는 되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마이너스예요. 더 안 좋죠. 그 시간을 안 가지는 것보다 더 나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수학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실은 많거든요. 저도 뭐 수학 좀 한다고 했고 네네네. 물리학과도 나오고 했는데 네. 수학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 인류가 네. 수학 문제, 미적분,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두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학도 할 수 있고 통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감사하게 여기고, 아 이거는 심각한 거고 어려운 거다 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 아 전혀 안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학생들도 이공계 쪽 학생들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교들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수학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 고등학교까지의 그 수학 교과 과정은 다루는 내용이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중학교 정도까지 이제 수학 능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뭐 피사 이런 시험 보면 세계 탑급이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 가면은 그 미국 학생들한테 안 될 때 많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 미국이나 뭐 유럽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해가 중요하고 사고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려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영미권에서도 수학 교육을 좀 잘한다고 하면 서술을 해야 돼요. 문제 하나를 주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풀었는지를 서술을 해야지만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냥 답만 떡 쓰면은 점수를 안 줘요. 정답이라고 해도. 그리고 오답이라고 해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게 되면 점수를 줘요. 만점은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이 생각을 펼쳐가는 게 중요하니까 생각하는 과정에 그 중요성을 두게 되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교육이 좀 안 좋은 면이 평가 자체가 네. 그냥 정답을 도출하면은 되게끔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빈도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빨리 풀어야 되고 생각하는 과정보다는 정답에 빨리 도출해야 되는, 기계적으로 공식적인 문제 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서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응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생각에 기초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빨리 푸냐 늦게 푸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필즈 메달이라고 해갖고 네. 수학계 뭐 되게 유명한 상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중에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네. 알고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국인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인데 어떻게 이게 한 명도 없냐, 필드상이.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 그런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순수 수학을 꺼려 하잖아요. 수학을 잘 해도 의대 가잖아요. 또 이제 관련 있는 것이 네.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네. 잘하는 것은 이제 일본 말을 빌렸으면 오타쿠 문화예요. 빠져들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수학에 빠져들어서 하는 문화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네. 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은데 수학하느라고 뭐 운동 못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시간 네. 안배가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회적인 핍박 공부를 잘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니까 역경이 강해요. 그리고 예. 혼자 공부한 거예요. 학교 그 수업도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냥 막 그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막 이런 과정이 그런 훈련 자체가 대학원이나 대학교 가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걸 원하니까. 연구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 한 달씩 생각해가지고 그거 풀면은 난 성취감 느끼고 이런 네. 과정을 미리 해버렸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과학자 되고 수학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의 이제 학습의 취지랑도 맞는 태도네요. 맞죠. 그게. 저는 그래서 이제 둘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한국에서 네. 수학교육, 미국에서 수학교육 경험해 봤는데 저는 뭐 운이 좋았습니다. 미국에 갔었어도 뭐 사립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명수 적고 한 번에 피드백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이 생각을 보여주는 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제 푸는 단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학적인 재능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 네. 즉 그런 아이들이 뭐냐면 계산이 좀 느려요. 머리가 느리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배울 때는 더욱더 중간 단계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거꾸로 가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야, 너는 계산이 느리니까 이거 반복해. 500문제 똑같은 패턴 풀어와.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각을 죽여버리는 역학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물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지고 가는 거는 수학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 포커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수학적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수학의 그 참 묘미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수학을 이제 완전 어렸을 때는 좀 싫어했는데 왜냐면 네. 잘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수학은 진짜 매력적인 과목이다. 과목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했고 대학교 입학 이후에 시험 보거나 뭐 어디 회사 가거나 이런 아무런 쓸데가 없는데 수학 공부 좀 했어요. 재밌었어. 재밌어서 했는데 그때가 아마 학교 다닐 때 저기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시간당 네. 학습의 효과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네네네네.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거는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갖고 의의가 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